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돈 걱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은퇴하면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돈이 이렇게까지 스트레스일 줄은 몰랐다는 60대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젊을 땐 은퇴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하다가 정작 50대가 넘으면 현실이 눈앞으로 쏙 다가옵니다. 그리고 60대가 되어 퇴직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죠. 이 정도는 있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정말 현실적인 숫자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은퇴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가 뭘까? 그리고 실제 60대들이 경험으로 말해주는 현실적인 노후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이걸 제대로 한번 풀어보자는 거예요. 돈 이야기는 부담스럽지만 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보자는 거죠. 먼저 한 가지 솔직한 전제를 깔고 갈게요.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나 생활비 패턴이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달라요. 그런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긴 해요. 보통 한국에서 60대 이후 노후 생활비를 이야기할 때 최소 생계비 수준이 대략 월 15만 200만 원 정도, 조금 여유 있는 수준이 25만 300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머릿속 계산으로만 끝나면 위험합니다. 실제 은퇴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들었다는 증언이 정말 많거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서울에 사는 62세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직장 다닐 땐 연소득이 1억 가까이 됐어요. 그래도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싶어 퇴직금을 일부 쓰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고 살았대요. 그런데 막상 1년이 지나 보니 생활비가 350만 원을 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상 못한 경조사비, 병원비, 손주 용돈, 난방비 폭등, 외식비 이런 게 한 달에 50만 원 넘게 추가로 붙은 거예요. 결국 우린 정말 검소한데도 300으론 모자라네 하고 은퇴 2년 차부터는 추가 알바까지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숫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50만 원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는 전주에 사는 66세 할머니 이야기예요. 남편이 2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사세요. 젊을 땐 절약이 몸에 배어 있었고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나오니까 난 충분해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혼자 살면서 병원비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노인정에서 가는 여행도 포기하고 물가 오르니 식재료도 줄여야 했어요. 치과 치료비가 120만 원이 한꺼번에 나간 달에는 자식들에게 돈을 빌렸대요. 결국 국민연금만으로는 못 산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분이 말하는 현실적인 숫자는 나 혼자라도 최소 150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충청도 시골에서 사는 65세 부부 사례입니다. 자급자족한다며 귀농했는데 땅값도 집도 다 마련돼 있으니 생활비는 적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실제로 월 120만 원 정도로도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병원비였어요. 농사일 하다가 허리 다치고 남편은 혈압약과 당뇨약 매달 사야 하고 시내 병원 다니려면 차가 없어 택시를 불러야 했어요. 병원비 교통비가 한 달 평균 40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처음엔 월 120이면 충분하다더니 결국 평균 18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 세 가지 예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누구나 나는 적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수록 예상치 못한 지출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경조사비, 병원비, 손주 용돈, 교통비, 전기가스료 등 고정비도 오르고 변동비도 오르니까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조언할까요? 금융 전문가들이나 노후 설계 상담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면 현역 시절 소비의 7,080% 정도는 노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해라. 예를 들어 현역 시절 한 달 400만 원 썼으면 은퇴 후에도 280만 32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대부분 간과하는 게 의료비예요. 60대 초반에는 별로 안 드는 것 같지만 70 넘으면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도 노인 의료비가 1인당 평균 연 25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중증 질환 한번 걸리면 500만 1000만 원이 훌쩍 나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고요?
첫째,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커버되는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해 두세요. 둘째,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금융 자산이나 월세 수입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세요. 셋째, 병원비를 위해 별도의 의료비 적립이나 보험을 충분히 점검해 두세요. 넷째, 소비 습관을 미리 줄여서 은퇴 전부터 노후 예산에 맞춰 보세요. 나는 좀 더 쓰고 싶어 하는 분도 있어요.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문화생활 즐기려면 300만 원 이상은 정말 기본이에요. 반대로 정말 절약하면 15만 200만 원대에서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극한 절약이 될 가능성이 크죠. 결국 은퇴 전 알아야 할 현실적인 숫자는 단 하나가 아니에요. 내 생활 수준, 가족 상황,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는 생각보다 최소 50만 원 이상 더 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제 은퇴 전 숫자를 정말 정직하게 적어보세요. 난 한 달에 얼마나 쓰고 싶나? 어떤 생활을 하고 싶나?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걸 치밀하게 계산해야 후회가 줄어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도 진짜 계산서 한번 제대로 써봐야겠다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은퇴 후의 삶이 편안하려면 지금이 그 숫자를 알아보고 대비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자신감으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은퇴 후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숫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봐야 할 단계입니다. 이번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돈 이야기도 현실적으로 까발려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한 달에 얼마 있어야 해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면 실망하시는데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다만 범위를 잡아주는 게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먼저 기본 생활비를 계산할 땐 이렇게 나누세요. 고정비, 주거비, 관리비,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변동비, 식비, 교통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외식, 취미 의료비. 60대 이후 은퇴자, 가계부를 수십 건 넘게 보면 고정비는 줄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변동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갑니다. 실제 상담 사례. 서울에 사는 63세 부부가 가져온 가계부를 보죠. 관리비와 공과금 평균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60만 원, 외식 포함하면 80만 원, 교통비 20만 원, 경조사 손주용돈 30만 원, 의료비 평균 25만 원, 치과 치료가 들어가면 갑자기 100만 원 이상, 여가침이 20만 원. 이렇게 하면 23만 250만 원이 기본이에요. 좀 넉넉하게 쓰면 300만 원이 금방 넘어갑니다. 상담을 하면서 병원비나 경조사비는 잡비가 아니고 생활비의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걸 빼고 계산해요. 첫 번째 실용 팁, 나만의 노후 예산표 만들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나만의 노후 예산표를 지금 당장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미리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 소비 항목을 1년치 기록해 보세요. 항목별 월 평균을 구해서 노후에도 필요한 금액을 추산하세요. 의료비는 나이 들어가며 증가한다는 걸 가정해 최소 30% 이상 여유를 잡으세요. 많은 전문가가 권하는 방식이 은퇴 전 소비의 7,080% 가이드라인이에요. 내가 지금 400만 원 쓰면 최소 28만 320만 원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공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현금 흐름을 합산해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 실용 팁, 공적연금 점검하기. 국민연금이 내 노후 생활비의 가장 기본이자 안전망이에요.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내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하세요. 부부 합산이면 두 사람의 연금을 합산해 생활비 대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국민연금이 월 100만 원 나오면 최소 생활비 250만 원, 가정시 150만 원이 모자라다는 걸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상담을 해보면 이 과정에서 내가 매달 100만 원씩 부족하네? 를 깨닫는 분이 많아요.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대책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실용 팁 의료비 계정 따로 만들기. 60대 초반에는 건강하니까 의료비를 과소평가하는데 70대 넘어가면 큰 차이가 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약 250만 원이 넘어요. 중증 질환 걸리면 수백만 천만 원 이상이 한 번에 나가죠. 은퇴 후에는 월 평균 최소 20만 원 이상 의료비를 따로 잡아두세요. 가능하면 별도의 의료비 통장을 만들어 자동이체로 적립하세요.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있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크니 이를 커버할 예산을 계획하세요. 네 번째 실용 팁, 현금 흐름 시뮬레이션 돌리기. 이건 진짜 전문가들이 권하는 핵심입니다. 내가 매달 얼마를 쓰고 싶은가와 내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가를 정확히 맞춰보는 거예요. 공적연금, 개인연금, 금융자산, 인출계획, 임대소득 등 모든 현금 흐름을 합산.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울지 계획. 자산을 너무 일찍 다 써버리면 80대에 고갈되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최소 8,590세까지 자산이 버티도록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은퇴 후 초기 몇 년간은 허니문 시기라 소비가 더 많아집니다. 여행, 외식, 자식 결혼 지원 같은 큰 지출이 몰릴 수 있어요. 생활비를 지나치게 줄이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산을 과소평가해 나는 못 쓸 것 같다며 쓰질 않으면 삶이 쓸쓸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꼭 권하는 건 리허설을 해보는 거예요. 은퇴 전 12년 정도 실제로 은퇴 예산에 맞춰 살아보세요. 지금 월 400만 원 쓰면 300만 원 예산으로 생활해 보세요. 병원비, 손주 용돈, 경조사비 등 빠질 수 없는 지출을 넣어보세요. 그걸 12개월 합산하면 정말 내가 버틸 수 있는 금액인지 현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의 핵심은 숫자를 솔직하게 마주보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아니란 숫자 대신 내 생활 습관, 내 가족 상황, 내 건강 상태를 다 고려한 나만의 숫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불안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준비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내 숫자를 정직하게 계산하고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돈 걱정이 아닌 나답게 사는 삶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오늘 한 가지라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액이라도 꼭 한번 조회해 보세요. 그게 노후 준비의 첫걸음이니까요.